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활용 기초 수업을 담당하게 된 안동대학교의 정은미입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 기초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핵심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는 개발 환경 구축, 표준 출력 프린트, 기본 자료형, 변수, 자료형의 연산, 표준 입력, 실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우리 개발 환경 구축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은데 첫 번째 환경으로는 파이썬 IDE 방식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툴로서 통합 개발 환경을 뜻합니다. 코드 작성에서부터 실행 결과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python.org에 가서 다운을 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나콘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치한 파이썬 IDE는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나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하기에 원활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라고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서 아나콘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아나콘다를 설치하는 순서입니다. 대부분이 넥스트를 눌려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콜앱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검색창에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위쪽에 콜앱 구글이라고 뜨고요. 그쪽에서 들어가서 드라이브에 4번을 저장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실습을 진행할 때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콜앱 노트북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개발할 때는 파이썬 확장자는 .py로 되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확장자는 IPYNB로 되어 있어서 파이썬 개발 환경과 노트를 할 수 있는 노트 환경이 함께 제공이 되는 것이 콜앱 환경입니다. 그래서 확장자로 우리가 .py로 되어 있으면 파이썬 파일이고요. IPYNB로 되어 있으면 노트북 파일입니다. 다음은 표준 출력 함수인 프린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파이썬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컴퓨터가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프린터라고 하고 괄호를 연 다음에 작은 따옴표 안에 나의 이름은 파이썬이라고 적었을 경우에 실행 결과는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력할 내용이 있다면 프린터라고 적고 괄호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출력해야 될 문구를 적어주면 됩니다. 프린터, 우리가 여러 자료형을 출력하고 싶을 경우에는요, 프린트라고 하고 서로 다른 자료형은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콤마를 할 경우에는 알아서 공백이 앞뒤로 공백이 포함되어서 공백으로 구분되어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 줄을 출력하고 싶을 때 프린트문을 어떻게 쓸 것인지입니다. 프린트문을 여러 줄 출력하고 싶다면 프린트문을 여러 번 출력하시면 됩니다. 프린트 비행기 타고, 프린트 파란 하늘 위로 올라, 프린트 행복한 꿈을 향해 고고라고 했을 경우에 한 프린터 하나당 한 줄씩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 안녕하세요, 정은미, 님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문자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안녕하세요 한 칸 띄우고 정은미 한 칸 띄우고 님 하고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콤마로 항목을 구분해서 출력할 경우에는 중간에 공백을 하나씩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은미 님하고 했을 경우에는 공백 없이 붙여서 출력을 하는 것이 보기가 좋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문자열은 플러스로 연결해서 항목을 연결해서 출력하게 되면은 공백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백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따옴표 안에 공백을 직접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콤마를 하거나 플러스를 했을 때 별 문제 없이 출력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코드에서 문자열과 숫자를 플러스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자료형은 플러스로 연결해서 출력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다음은 주석문입니다. 주석은 실행과 상관없이 우리가 출력할 때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여러 줄을 출력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연속해서 세 번 연속해서 적고 문장을 적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장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한 줄 주석 처리는 샵으로 시작하면은 샵 이후 전체 그 줄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혹은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할 때는 큰 따옴표 3개를 연속적으로 적고 주석문을 쭉 적은 다음에 다시 3개로 묶어주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장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혹은 작은 따옴표로 연속으로 3개 적고 주석문을 연속해서 적었을 경우에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어주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줄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이런 주석은 실행과 무관하며 왜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달아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자료형은 숫자, 문자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형으로는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3과 같이 소수점 없이 순수하게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합니다. 소수점을 표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실수형이라고 하고요. 3 플러스 4j와 같이 적으면 이것을 복소수라고 합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자료형을 정수나 실수로 다루게 되고요. 숫자끼리는 연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하거나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숫자도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문자열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적으면 빈 대괄호가 됩니다. 빈 리스트가 되고요. 리스트에는 여러 개의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자료형을 연속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 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며 다른 자료의 자료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자료 안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리스트를 형성했을 경우에 A가 0번째, B가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안에 순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자료를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고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변수입니다. 담기는 내용에 따라서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변수는 필요할 때 생성을 해서 쓸 수 있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C 언어 같으면 int, C 이렇게 미리 자료형을 결정을 해서 변수를 생성하고 그 안에 값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먼저 자료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값을 대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메모리가 할당되고 들어오는 자료형에 따라서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이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는 변수명을 적어줍니다. 변수명을 적고 대입 연산자를 적은 다음에 값을 적게 되면 이 값에 따라서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이 되고 비로소 메모리를 할당받게 됩니다. NUM = 10이라고 하면 등호는 대입 연산자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왼쪽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항상 변수가 와야 되고요. 이 변수의 값이 등호의 왼쪽에 왔을 때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NUM = 10 하면 정수형 변수 NUM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name = 음미라고 했을 경우에 작은 따옴표에 묶여서 문자열이 대입이 되기 때문에 name은 문자열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grade는 대괄호 안에 A, B, C 플러스라는 여러 개의 자료를 담았기 때문에 얘는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 = 자료형이 됩니다. 자료가 됩니다. 이때 변수명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주어야 되는데요.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숫자, 알파벳, 한글, 언더바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변수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만 구성된 변수 이름이 금지되고요. 파이썬 문법에서 사용되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백 문자와 연산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료형의 연산입니다. 자료형의 사칙 연산에는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기본 사칙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형 자료형의 특수 연산에는 // 몫을 구하는 연산자와 %,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곱하기, 거듭 제곱을 값을 얻을 수 있는 제곱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 5는 변수 A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5를 대입하게 됩니다. B = 2는 B라는 변수를 메모리에 할당을 하고 2를 할당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A라는 객체가 생기고 A는 5를 액세스하게 되죠. 자, 실제로는 이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A 더하기 B를 해라.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프린트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값이 7이 됩니다. 다음은 A 빼기 B, A 빼기 A가 5죠. 5 빼기 2를 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곱하기 연산자죠. 5 곱하기 2 해서 10이 나옵니다. A 나누기 B는요. A 나누기 B 해서 2.5 실수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2.5가 나오고요. A//5 B는 A가 현재 5이고요. B가 2입니다. 정수 연산을 하기 때문에 2까지만 연산을 하고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몫이 2가 나오게 되고요. 정수 연산을 하게 되죠. A%B는요.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로 5 나누기 2를 하면 몫은 2가 되고요. 남는 값이 1이죠. 이 1의 값을 구해주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가 나오고요. A 곱하기 B는 5 곱하기 2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수학으로 보면 5의 2승을 나타내는 거고요. 5의 2승은 5를 2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 거는 숫자에 대한 자료의 연산이었고요. 지금은 문자형 자료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형도 연산이 가능한데요. 플러스와 곱하기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문자열과 문자를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어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곱하기는요. 문자열 with 숫자죠. 그러면 문자열 곱하기 숫자가 돼서 그 문자를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자, 현재 프린트해라
안녕 플러스 하세요라고 할 때 플러스는 아까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이어 붙이는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프린트문을 보면요. 안녕 곱하기 5죠. 이 곱하기 5는 반복 횟수가 되기 때문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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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해서 총 안녕을 5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자료의 업데이트입니다. 아까 등호는 대입연산자라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왼쪽엔 항상 변수가 와야 되고 등호의 왼쪽에 있는 변수의 값이 업데이트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누적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a 플러스 이꼴 2라고 했을 때 a가 1이라면 현재 이 문장은 a는 a 플러스 2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a의 값을 가지고 와서 1을 가지고 와서 2를 더한 다음에 다시 a의 값을 업데이트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팬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1086명이었고요. 재팬 언더바 클로즈는 712명이었습니다. 현재 재팬의 값을 출력해 보면은요. 1086명이 나오겠죠. 자, 근데 재팬은 재팬 플러스 재팬 크루즈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현재 재팬이 가지고 있는 값 1086을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재팬 크루즈의 값 712를 더해서 다시 재팬의 값을 업데이트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1798이 재팬의 값으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팬의 값을 찍어봐라 하니까 두 개의 누적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업데이트는 항상 등호의 왼쪽에 있는 값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 그리고 a는 a 플러스 b 이렇게 똑같이 a라는 값을 가져와서 a의 값을 업데이트 시킨다면 이것을 추격해서 a 플러스 이꼴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자료 교환입니다. 자, a라는 변수의 값이 5가 있고 b라는 변수의 값이 4가 들어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이 안에 있는 값을 바로 값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빈 그릇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서 a에 있는 값을 c로 옮기고 그러면 a의 값을 지워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b의 값을 a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4가 될 것이고 c의 값을 b에다 넣게 되면은 a와 b의 값이 서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빈 그릇을 템포라고 했을 때 템포 이꼴 a, a 이꼴 b, b 이꼴 템포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 자료 교환이 일어나서 a가 5, b가 4였던 값이 4와 5의 값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에선 이렇게 세 단계를 걸쳤던 자료 교환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b는 b, a 멀티플하게 가능한데요. b의 값은 a로 전달하고 a의 값은 b로 전달해라. 이렇게 동시에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역시 4와 5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C에서는 항상 우리가 뒤쪽으로 가면서 자료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출력 결과를 봤을 때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가 숫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확인하는 방법은 타입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의 변수의 값이 5이고요. B는 2.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럼 A는 정수형이 되겠죠. B는 실수가 됩니다. 자, 프린트 타입 A라고 하면은 A는 클래스 인트 타입이다. 자, 타입 B 하면 B는 소점이 있으니까 플로트 실수 타입이다. A 나누기 B, 5 나누기 1.0을 하면은 우리가 슬래시는 실수 연산을 하죠. 그래서 플로트 2.5라는 값을 얻기 때문에 플로트가 되고요. 그 결과가 a 슬래시 a는 뭐가 될까요? 몫이 5 나누기
2.0을 해서 정수연산 2라는 값을 얻지만 두 개 중에 하나가 실수형이기 때문에 최종 타입은 얘가 실수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값을 변형시켜야 될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왔, 실생에 있는 로 데이터를 읽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정수나 실수형처럼 보이지만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형태로 자료형을 바꾸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형 변환 함수는 int, 정수형으로 변환을 하고요. 플로트 실수형으로, str 문자형으로, 리스트는 리스트형으로, 투플은 투플형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요. A 이꼴 작은 따옴표 안에 1, 2, 3, 4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얘는 문자열이라는 뜻이죠. B도 3.14라는 값을 가진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했을 때 산술적인 연산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입 A를 찍어보면은 str 문자열이다. 스트링이다. 타입 B도 찍어보면은 클래스 스트링이다 라고 문자열이라고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을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1, 2, 3, 4는 정수기 때문에 int 갈로 a, int 함수 안에 a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 값이 1, 2, 3, 4하고 정수형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b는 3.14 실수형 문자를 인수로 넣어주게 되면 실수형으로 변환돼서 3.14라는 값이 D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입 C를 보면은 정수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타입 D는 실수형으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프린트문에서 문자열 더하기 숫자 더하기 문자를 했을 경우에 서로 다른 형을 더하기로 연결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자료형을 바꿔주면 됩니다. 나의 나이랑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숫자 20을 문자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의 나이 해서 str 갈로 안에 20을 str로 감싸게 되면은 얘가 숫자가 아닌 문자형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어붙여 문자열로 변환이 되면 플러스는 이어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은 20입니다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표준 입력입니다. 자, 표준 입력은 input 정수 하나를 입력해라 하고 A에다가 넣게 되면 요게 프롬프트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input 정수 하나 출력 이렇게 정수 하나 출력하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서 입력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때 10이 A로 전달이 됩니다. A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변수는 메모를 할당하고 10이라는 객체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타입 A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변수 A라는 곳에는 입력에 의해서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타입 A를 봤더니 얘는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얘를 직접 만약에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O라고 하면 얘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에서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같은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술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입력받은 10은 정수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int a라고 하고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입력받은 10이 정수형 10으로 바뀌고 더하기 5 하면은 15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int a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15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타입 A를 찍어보면은 여전히 str입니다. 우리가 대입 연산자가 있어야지만 그 변수의 값이 업데이트 된다 했죠. 그냥 우리가 int a 하면 연산을 할 때
잠시 자료형이 바뀌고 실제로 A의 자료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때 input 함수를 통해서 입력되는 값은 모두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산술 연산 시에 문자열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산술 연산 시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nt 함수나 float 함수를 써서 자료형을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이라고 입력하지 않고 1.5라고 입력을 했다면 int 대신에 float a라고 해서 실수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연산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프린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프린터는 표준 출력 장치로 작은 따옴표 안에나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였습니다. 만약에 수식이 들어간다면 수식의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것이 프린트였습니다. 자, 자료형은요, 그냥 숫자를 이렇게 적게 되면 정수형이 되는 거고요. 소수점이 있으면 실수형,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문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자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입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변수는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값을 대입해 줌으로써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변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자료형은 대입되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이 자료형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int나 float, str 등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력하는 함수로는 표준 입력 함수로는 input을 썼고요. 자, input 안에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작은 따옴표 안에 메시지를 넣어주면 됐습니다. 그리고 input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값은 문자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